이데올로기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념적 이상과 과학적 인식의 합성어입니다. 어원만으로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세계관, 종교관, 가치관 등 다양한 신념 체계를 총망라하지만 통상 정치 이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당시 처음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드트라시는 기존의 종교나 형이상학에서 벗어나 관념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의 반대파를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 이데올로그라고 불렀습니다. 공상적인 언사만 늘어놓는다는 뜻이었죠. 독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그를 자본가의 이익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특정 계급이나 당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가라는 중립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낡은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더 이상의 이념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는 20세기까지만 해도 자유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이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지배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잠시 손을 잡고 파시즘을 물리쳤고 최종적으로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 갈등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도 이데올로기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종, 종교, 젠더, 문화 등 과거보다 더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낡아 보이는 이데올로기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째,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할까요?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시장 실패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반면 전쟁은 왜 발발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속 계급혁명의 확산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해시킵니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똑같은 정부 정책을 놓고도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는가를 기준으로 찬반을 결정합니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노동계급에게 이로운가를 따져 물을 것이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데올로기 사이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고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데올로기는 지지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인종, 민족, 젠더 등 자신이 속한 집단과 세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면 노동자로서 자본가와 맞설 테고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으로서 가부장제와 성적 억압을 종식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넷째,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성만 제시하는 이상사회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지지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문제점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면 지지를 잃게 되겠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독일의 나치는 사회적 혼란을 타개할 방법으로 게르만족의 우월성과 유대인 배척을 강조했습니다. 나치 지지자들은 유대인과 유색인종, 장애인을 학살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이미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데올로기는 복잡한 세상을 설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좌파와 우파. 정치적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라는 용어는 왠지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대신 진보와 보수라는 조금 더 모호한 표현을 훨씬 많이 쓰죠. 이는 서구와 달리 한반도 분단 상황, 북한에 대한 관점이 정치 성향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학적으로 좌파와 우파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는 일단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당시 국민의회에서 좌측에는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했던 자코뱅파가
우측에는 전통을 중시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지롱드파가 앉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에는 체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속도로 구분했지만 현대에서는 이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좌파는 국유화, 우파는 자유시장을 지향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표준이 되면서 이 구분도 모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향점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좌파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옹호하죠. 그래서 큰 정부, 세금 인상, 복지 확대에 동의합니다. 반면 우파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불평등은 성장의 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세금이나 복지 축소에 찬성합니다. 이 경제적 관점은 나라와 시대를 넘어 정당과 공약을 비교하는데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개인 중시는 말 그대로 국가보다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최우선 가치에 둡니다. 사회 중시는 국가 발전이나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독립과 자유는 때로 억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조합해보면 우리가 아는 정치 사상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중시 좌파에는 아나키즘이, 개인 중시 우파에는 자유지상주의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사회 중시 좌파에는 공산주의 등이 위치하며 사회 중시 우파에는 파시즘 등이 자리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극좌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는 말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통한다고 할까요? 단순히 반대 세력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중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 모두 국가와 체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단순히 좌파 우파라는 하나의 선이 아닌 경제와 사회라는 두 개의 축으로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좌파와 우파는 명확한 개념이라기보다 여러 사상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회제도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흔한 착각은 두 가지 자유를 구분하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프리덤과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단순히 구속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리버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리버티입니다. 사회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나의 자유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더 확대해 나가는 개념입니다. 자유주의의 중심 주제는 개인의 강조, 이성에 대한 믿음, 정의, 다양성과 관용입니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부활한 개인 중심의 가치를 기초로 합니다. 가족, 공동체, 계급에 구속되었던 중세 질서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이 중시되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생명, 재산, 자유는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으로 여겨지며 만약 사회나 국가가 이를 침해할 경우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편견, 미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토론, 논쟁, 협의를 강조합니다. 정의는 형식적인 평등, 기회의 평등, 그리고 실력에 따른 대우 등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분배로부터 달성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크게 세 번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첫 번째는 17세기에서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이들은 천부인권과 경제적 자유에 중점을 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야경 국가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시장의 자유가 최대화될 때 사회의 부가 증대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에 직면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저임금, 대규모 실업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세기 말 두 번째 형태인 사회적 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과도한 시장 통제나 국유화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지지합니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최저임금, 연금제도, 의료보험, 보편적 교육 등 복지 정책에 동의합니다. 경제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에 기초합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70년대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케인스식 큰 정부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정부 실패 비판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 케인스 학파의 반기를 들며 세 번째 형태인 신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세금 축소,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이를 채택했죠. 일종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인스식 정부 개입에 반대하며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화 공급과 균형 예산을 강조했죠. 이를 기점으로 선진국들의 산업은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역시 선진국에만 유리한 패권적 자유무역, 극심한 빈부격차 확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전 지구적 금융위기를 맞으며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는 고정된 사상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에 답을 찾으며 계속 진화해온 개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보수주의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피하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이념입니다. 이 사상의 사상적 토대는 1790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1818년 프랑스에서 왕당주의 운동기관지인 보수주의자가 발간되면서 처음 사용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보수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막으려는 귀족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이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가 옹호하려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혜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응집력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변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으며 점진적인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인간의 불완전성입니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는 성학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보다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개인들은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변화는 급진적이어서는 안 되며 온건하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기체론적 사회관입니다. 사회는 기계의 부품처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각 구성 요소들이 매우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합니다. 이 유기체는 함부로 떼어내거나 바꾸기 어렵고 다른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잘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어져 온 전통적 기본 질서의 차이는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넷째, 위계질서와 권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 능력, 성격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계층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며 자발적으로 통치를 받아들이는 권력관계가 성립되고 권위가 제도화됩니다. 다섯째,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안전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주의는 지나친 개인주의나 무절제한 경쟁 같은 자유방임에는 반대합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며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주의는 다른 사상들과 결합하며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자유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가치와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결합한 이념입니다.
시장을 적극 수용했죠. 영국의 보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사회 보수주의는 가족, 종교, 문화 같은 사회적 가치와 기존의 사회 질서 유지를 추구합니다. 국민 보수주의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민 단결을 강조하고 특히 공동체 보호를 위해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케인스 학파의 큰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작은 정부, 시장의 부활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감행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녹색 보수주의도 등장했습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다만 각종 규제를 주장하는 좌파 정당과는 달리 시장주의에 입각해 점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사회적 실천, 문화적 전통의 공유 등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만큼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세부적인 주장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자유주의가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고 개인주의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인식을 공유합니다. 이 두 사상의 가장 큰 차이는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유주의는 방해받지 않는 자아를 가정합니다. 개인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죠. 반면 공동체주의는 방해를 받아들이는 자아와 연결된 자아를 규정합니다. 개인은 언제나 사회적인 맥락과 실천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동체주의를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에는 나라는 자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동체주의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의 지나친 개인 강조가 이기주의나 공동체 해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들의 통제력 상실과 도덕성, 잠식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강화, 보편적 교육, 건강제도 확립 등 공동체 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는 정의입니다. 공동체주의에서 정의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단순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인 공동체의 연대, 사회적 합의, 도덕적 책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공리주의와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걸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단순히 개인 효용의 총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공동선과 도덕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 철학자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 있습니다. 또 알래스테어 맥킨타이어도 있죠. 맥킨타이어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공동체의 전통 도덕이 긍정적이라고 보며 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전통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공동선을 증진시키는가? 치열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판단해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도덕적 가치가 논의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샌델은 시민의식, 희생과 봉사, 시장의 도덕적 한계 인정, 불평등 개선과 연대, 도덕적 참여의 정치를 강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